정도까지 심해지시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죠? 다행인 거는 의학적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줘요. 모든 관절은 세 가지를 보면 관절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릎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무릎 통증을 이렇게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퇴행성 변화로 인한 통증 질환 중에서 무릎 통증은 허리가 버금갈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라면 근데 어떤 이유가 좀 많은가요? 퇴행성 관절염이죠. 무릎이 하는 역할은 체중 부하를 지지하고 완충시켜주고 분산시켜주는 관절들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체중 부하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무릎 관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무릎에 오는 체중 부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서고 직립보행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릎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되고 닳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절에 통증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고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뭐 뼈가? 모든 관절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관절 간극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관절면이 매끄러운가, 그리고 또 관절의 정렬 상태가 잘 돼 있는가, 그 세 가지를 보면 관절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상의 관절뼈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무릎 관절이에요. 이게 무릎 관절이 내측과 외측이 있고 이 내측과 외측에 관절 간극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관절면도 매끈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의 정렬이 똑바로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퇴행성 변화가 오면은 되게 내측이 주로 퇴행성 변화가 더 크게 와요. 연세 되신 분들 보면은 내측의 관절 간극이 좁아지면서 옷자다리형으로다가 되신 분을 많이 보잖아요. 일상에서 보면 관절염 때문에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환자 엑스레이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85세 여자 환자분의 무릎 사진이신데요. 정상적으로는 관절 간극이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좌우가 다 똑같았죠. 여기 보시면은 관절 간극이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고 특히 내측으로 좁아져 있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이 아까 정상 사진에서는 매끄러웠었는데 여길 보시면은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하고 그렇죠. 이 아랫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서 뼈에 직접적으로 체중 부하가 전달되고 뼈가 손상되면서 이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뿔처럼 이렇게 나왔죠. 염증이 계속되면 뼈가 이제 과증식을 하게 돼요. 이걸 골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골극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통증이라든지 움직일 때 제약도 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정도까지 심해지시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죠? 다행인 거는 의학적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줘요. 의학적 조치에 따른 증상의 완화와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의학적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하고 관절강내 주사 치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최종 단계로 수술까지도 이제 고려해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는 타이레놀이나 진통소염제 그리고 시사도화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관절의 건강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건강 보조제 약제가 있습니다. 관절강내에 주사 치료가 있는데 관절액 성분을 가진 약제를 직접 관절강내에 투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도 일부 이제 사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제를 관절강내에 이제 주입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심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하는 역할은 결국 체중 부하를 지지하고 완충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퇴행성 변화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퇴행성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거를 너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다든지 과도하게 액티비티를 해서 지나치게 뛰거나 점핑하거나 너무 장시간 오랫동안 걷는다든지 그런 것들에는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또 하나 체중 부하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에요. 과체중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소를 갖다 꾀하셔야 되고, 체중이 과도하게 찌는 상황을 가급적으로 다 피해야 되겠죠. 체중 감소가 관절에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당뇨라든지 여러 질환에도 좋으니까 항상 무릎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체중 빼는 거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근력 강화를 해주는 거죠. 관절이 직접 체중 부하를 받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무릎 주위에 근육들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 하셔야겠죠. 하지만 체중 부하가 이시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 웨이트닝 같은 거는 좋지는 않고요. 또 다리 강화한다고 뭐 뛰거나 오랜 걷기 그런 것도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 누워서 체중 부하 없이 다리를 올리는 그런 운동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쿠아예요. 물은 이제 부력이 있으니까 물에서 걷거나 뛰는 것들은 무릎의 체중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무릎 주위의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체중 부하 없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무릎의 퇴행성 변화도 줄이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학적으로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그 외에 체중을 줄이시고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통증도 많이 경감을 시킬 수가 있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